자, 좋아서 71페이지를 갑니다. 71페이지가 아니고 72페이지네요. 그죠? 72페이지. 공부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생각이 좋아요. 긍정적인 생각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지번이거든. 요거는 이제 요리로 가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분할입니다. 여기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거든. 원칙 예외 있고. 원칙은 본번의 최종 부분 다음 순번부터 부번입니다. 부번. 예외 요리 놓으면은 건축물이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있다면 봅시다. 여기가 99입니다. 100입니다. 101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요 100번지가 두 필지로 분할할 수마다 있지. 그럼 100 다음에는 101이지. 근데 101은 이미 쓰고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100의 뭐다? 1.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읽을 때 있잖아요. 본번은 몇이다? 100. 최종 부분은 몇이다? 1. 맞죠? 네. 그럼 이걸 이렇게 분할했어. 그럼 100의 뭐다? 1. 100의 뭐다? 2. 아니, 1 다음에 2가 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문자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본번은 몇이다? 100. 최종 부분은 뭐다? 1. 다음 수문부터 부분이니까 뭐다? 2. 이래야 되는 거지. 요게 요 말이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럼 다시. 요거 몇이다? 100. 이게 이제 또 이렇게 분할했거든. 그럼 요거 몇이다? 100. 100의 뭐다? 1. 100의 뭐다? 2. 그럼 100의 뭐다? 3. 맞죠? 그러면 요까지 딱 나누면 본번은 몇이었다? 100. 최종 부분은 몇이었다? 2. 최종 부분은 몇이었다? 2. 다음 수문부터 부분이니까 뭐다? 3. 이래 되는 거지. 됐다, 안 됐다? 됐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요래 되어졌거든. 보세요. 여기가 100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분할했어요. 그럼 여기가 100, 여기가 100의 뭐다? 1. 이런데 여기를 100으로 하고 여기를 100의 1로 하면 되냐 안 되냐 이래 말할 수 있거든. 이때는 아까 우리나라는 북서, 서쪽이 우절이다, 동쪽이 우절이다, 항상 좌측이 우선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몇이다? 100. 100의 뭐다? 1. 그럼 다시. 여기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그럼 이렇게 분할했어요. 그럼 아까 식으로 하면 여기가 몇이다? 100. 여기가 100의 뭐다? 1. 그러나 요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저는 그러니까 여기가 100 뭐다? 100의 뭐다? 1.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준다 이랍니다. 여러분들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주거 공간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를 먼저 준다 이라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이거든. 자, 요렇게 내렸어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본번 중 선순위 지번입니다. 예외 요리할 때 건축물이다 이 말. 자, 봅시다. 여기에 필지가 이렇게 4개가 있어. 이러면은 1, 3, 5, 7. 필지가 4개니까 지번도 4개가 필요해. 그런데 요걸 하나로 합쳤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 개가 됐지. 그럼 하나만 쓰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장남이 우선이다. 처남이 우선이다. 장남. 옛날 번호에서 앞번호가 우선이야. 앞번호. 그럼 몇이다? 1. 근데 1에 돼 있다 이라면 그럼 이거는 부번이지. 부번을 먼저 쓴다. 본번을 먼저 쓴다. 본번. 그럼 여기는 몇이 된다? 4. 이게 본번 중 무슨 지번? 선순위 지번. 그런데 여기에 건축물이 만약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물이 있는 곳을 합병의 지번으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거든. 이리로 오세요. 분할에 건축물이 있고 합병에 건축물이 있거든. 분할은 직권으로 주는 거라. 신청 안 해도 당연히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합병은 뭐를 해야 준다? 신청. 이 말은 요 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할 때 건축물이 있는 7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면 2번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요래 되셨어요. 그럼 네 번째, 지적, 확정, 청량입니다. 요래해가
도시개발사업이에요. 일단 요 두 개의 낱말 뜻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신도시 건설을 한다 이 말이거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은 기존의 토지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새로 다 정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청량도 새로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읽을 때 이래를 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을 자 시작 지적 확정 청량. 그럼 이리 와 보세요. 우리의 지적법 시간에 지적자가 나오면은 자 이리 오세요. 지적자가 나오면은 요게 지적이거든. 지적자가 나오면 토지에 뭐를 말한다? 표시. 토지의 표시니까 6개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하면은 자 그럽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기존의 토지 깡그리면 필지를 새로 정했죠. 지번도 새로 주죠. 그러면 소재 새로 정한다. 새로 안 정한다. 새로. 지번도 새로 정하지. 지목도 새로 정하지. 도시개발 사업에 있으니까 밭이나 논이나 이게 전부 다 주택단지로 들어갔지. 그러면 도로가 되고 공장용지가 되고 학교용지가 됐지. 새로 다 정해야 안 정해요? 정해야지. 도시개발 사업은 다 새로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합니다. 토지의 표시를 새롭게 확정한다. 그래서 자 시작 지적 확정 청량.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을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지적 확정 청량. 그렇다 하세요. 그럼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지번을 변경하거나 축척을 변경하거나 행정구역을 개편한다 이 말. 그럼 너 지번을 변경했죠? 그럼 지번을 새로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 그럼 요게 요리로 간다. 그럼 법에 어떻게 나누면 이래 놓습니다.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이러거든. 결론은 이 세 개는 이 방법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와 이거는 지번 부여 방식이 같아진다 달라진다? 같아. 그럼 올해 시험에 법에는 이래 놓거든. 보세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이래 놓거든. 시험은 거꾸로 내버리는 거야. 거꾸로 냈다는 말이 이래 냈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로만 묶은 것은 이래 놓기라. 그럼 만약에 이 보기에 5개가 나온다면 그 중에 요 3개를 여기다가 썼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결론은 이 방법은 이 방법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네. 그럼 이리로 오세요. 여기는 개수가 2개예요. 이 2개가 지번 부여 방식이 같아 이 말입니다. 여기는 한 개예요. 오케이? 네. 여기는 이 2개는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요 3개는 이 방법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고로 이 5개는 청량 부여 방식이 지번 부여 방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낱말 뜻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 그래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자, 원칙은 종전 지번 중 본번입니다. 예외에 일어났거든. 블록 단위예요. 하나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에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할 때 그래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었어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졌어.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졌어.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이라고 해봅시다. 지번을 부여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부여했죠. 똑같은 그림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되죠. 그러면 이제 지번은 항상 여러 개가 놓으면 끝번호를 봐야 됩니다. 끝번호로 몇 번이다? 12번.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본번밖에 없지. 부번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됐죠? 그럼 4번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게 있던 지번이 없어지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결번. 우리가 학교 오던 학생이 안 오는 거는 결서.
있던 지번이 없어지는 거는 뭐다? 결번. 자, 보세요. 여기에 토지가 이래 있습니다. 이게 3번입니다. 이게 4번입니다. 4번지가 두 필지로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이지. 분할하면 요래 됐죠. 4의 뭐다? 1 됐죠. 그러면 두 번째 요거는 몇이다? 4 뭐다? 4. 여기 한 필지로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이지. 그러면 합병의 집은 뭐다? 4. 그럼 4는 없어졌지. 뭐가 발생했다? 결번. 4번은 결번이 발생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이거든.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길동 전체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일부만 들어갈 수도 있지. 자, 그러면 요 일부만 들어갔어. 요것만 치면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어. 요거는 안 들어갔어요. 자, 요것만 치이거든. 요것만 치면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어. 여기는 안 들어갔어요. 자, 정리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가도 길동, 안 들어가도 뭐다? 길동. 동은 같아, 안 같아? 같이.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다는 말은 기존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바둑판처럼 이래 만들어내는 거지. 이래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면 지분을 새로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요. 자, 정합니다. 지분을 새로 줄 때는 다 정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거든. 기존의 토지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새로 정했어요. 지분을 새로 줍니다. 새로 주는 거는 처음 주는 거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니까 본번만 사용하는 거예요. 부번은 사용 안 합니다. 그럼 답은 옛날 번호 중에서 뭐로만 쓴다? 본번.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쓰는 거라. 그러면 요게 몇이다? 1. 요게 1이죠. 요게 몇이다? 2. 자, 보세요. 3번은 반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죠. 반은 안 들어갔지. 그럼 3번을 얘기하면 3번이 있지. 뭐 사용 못해요. 그럼 4번이거든. 4번은 아까 결번이죠. 결번을 다시 써먹을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써먹을 수 있어. 우리 반 학생이 30명인데 10번이 전학 갔어요. 10번은 비었죠. 내년도 반 편성할 때 10번 다시 쓴다 안 쓴다? 씁니다. 그러면 4의 1은 본번이다 부번이다? 부번. 안 쓰는 거예요. 그럼 몇이다? 5. 5입니다. 6. 뭐다? 7. 뭐다? 8. 9번은 반은 들어가고 반은 안 들어갔지. 9번을 쓰면 9번이 있지. 10번 차례입니다. 10번을 쓰면 10번 있지. 11번입니다. 여기 있지. 12번입니다. 여기에 반은 들어가 반은 안 들어갔지. 12번 쓰면 12번 있지.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은 자 보세요. 3번, 9번, 12번 안 쓴다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요게 요 경계에 걸쳐 있지. 요 사용한다 안 한다? 안. 그러면 10번, 11번 안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하고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지번을 제외한 종전 지번 중 뭐로만 준다? 본번. 그러면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을 이렇게 부여하다 보니까 지번이 부족하지. 부자죠. 그럼 끝번호가 몇 번이다? 12. 그러면 시작. 14, 15, 16, 17. 요걸 문자로 말한 게 끝번호가 몇 번이었다? 12. 그럼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 13번이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이죠. 맞아요. 네. 그럼 1에 주거나 아니면은 블록 단위로 1에 줄 수도 있다. 이 말은 이게 1블록, 2블록, 3블록이거든. 그래가 이제 이렇게 되진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1에 1, 1에 2, 1에 3, 2에 1, 2에 2, 2에 3입니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게 본번이다, 본번 아니다? 본번. 이거는 뭐다? 부번. 오케이? 그러면 본번은 같아, 안 같아? 같아. 자, 문자랍니다. 블록 단위로 한 개의 본번을 주고 필지마다 부번을 줬지. 맞죠? 네. 블록 단위로 한 개의 본번을 주고 필지마다 뭐를 줬다? 부번. 이래 줄 수도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은 문제를 못 풀어요. 꼭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74페이지를 갑니다. 자, 74페이지 가면 이제 지번의 변경 이래 오거든. 그러면 이제 의를 가봅시다. 의의 첫째 줄에 가보세요. 첫째 줄 끝에, 자, 줄 것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성인. 그래가 그 밑에 참고 학습 있죠? 그 세 개를 묶으세요. 꼭 외워두세요. 시도지사의 성인 사항입니다.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리공부 반출.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지번의 부여 방법입니다.
지번 변경에 있어 지번 부여 방식은 자 죽었습니다.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요리 오세요. 요리 오세요. 요게 있죠. 여기는 두 가지만 딱 외우면 돼요. 요게 지번 변경이지. 맞죠? 그러면 지번을 변경할 때는 있잖아요. 요 방법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래만 딱 외우세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고, 시도지사가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거든. 이때 지적에 관한 사무는 지적소관청이 보는데 상급기관인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봐야 되는 게 있다. 승인. 그래서 그 박스에 시작. 지방변경, 축척변경, 지리공부, 반출.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요 지번 변경은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에 75페이지에 가면 결번 대장이거든. 자, 일단 박스의 오른쪽에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것 3개를 묶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갈로 열고 3번으로 갑니다. 셋째 줄에. 아직 줄 것지 마세요. 결번대장에 저거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찾았죠? 결번대장만 줄 거세요. 결번대장.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걸 상식으로 풀어봅시다. 이제 손을 보세요. 자, 우리는 모든 것은 서류를 써서 문서로서 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고등학교에 학급이 30학급이 있다. 근데 1학년 1반 5번이 전학 갔어. 1학년 2반은 10번이 전학 갔어. 1학년 3반은 15번이 전학 갔어. 그러면 전학 갔다는 거는 그 번호가 빠져있다, 안 빠져있다? 빠져. 그럼 학교에서는 당연히 몇 학년 몇 반 몇 번이 빠져있다는 장부는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그럼 구청에도 예를 길동의 지번이 몇 번은 빠져있다는 거는 장부가 작성돼 있어야 되죠. 그게 무슨 대장? 결번대장. 칠판을 봅니다. 자, 그럼 이리 오세요. 그 여기에 이제 크게 4가지가 나오는데, 결번은 제가 그랬죠. 학교 오던 학생이 안 오는 건 결석입니다. 그럼 있던 지번이 없어지는 게 결번이라. 그럼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등록하거든. 처음으로 등록하니까 아예 지번 자체가 있었다, 없었다? 없어. 이는 결번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케이? 네. 처음 주는 거니까. 근데 등록 전환은 잡읍시다. 산 37이죠. 이게 토지대장으로 갑니다. 갈 때는 산자만 없애고 37번이다. 아예 없앤다. 아예. 그러니까 결번이 발생한다, 한다? 한다. 분할 필지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죠. 늘어나면 결번이 발생한다, 한다? 안 하죠. 안 해요. 필지가 늘어나지. 맞아요? 네. 그럼 다 이리 오세요. 이게 100이죠. 그럼 분할하면 이렇게가 100의 뭐다? 1. 100은 없어진다. 그대로 있다. 그대로. 그럼 분할은 결번이 발생한다, 한다? 안 해. 그럼 합병은 10필지가 한 필지로 합쳐졌어. 오케이? 대거 9개의 필지의 지번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 결론. 그럼 이거 있죠? 얘는 잘하세요. 이 5개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결론은 옛날 번호 중에서 뭐로만 쓴다? 본번. 그럼 부번은 다 없어지지. 그럼 결번이 발생한다, 한다? 한다. 그럼 박스를 보세요. 박스 오른쪽에 신규 등록 결번 발생해야 하네요. 안 해. 분할 안 해. 지목 변경 나오죠. 지목이 달라졌다고 해서 지번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랬다 가면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거든. 이걸 그림으로 넣으면 너무너무 쉬워. 그림으로 넣으면 문자로 넣기 때문에 외워야 되거든. 그럼 오늘 일단 4개라는 걸 알고 가세요. 4개. 그래서 자,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력확정, 전 몇 개? 4개. 4개 중에 여기는 뭐가 있다? 분번. 여기 뭐다? 부번. 여기 뭐다? 본번. 여기 뭐다? 본번. 그럼 앞에 2개는 부번이 원칙입니다. 뒤에 2개는 본번이 원칙입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부번은 칠판을 보세요. 1, 2, 3 이렇게 가죠. 그러면 1의 뭐다? 1. 1의 뭐다? 2. 필지가 지번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난다. 필지가 늘어나는 거지. 지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신규 등록하면 지번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는 거는 새끼치는 겁니다. 아버지 성실을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간다? 따라. 그러니까 본번이다, 부번이다? 부번. 분할, 필지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니까 새끼치는 겁니다. 본번을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간다? 따라. 그러니까 부번입니다.
합병.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건 10개 중에 1개를 해야 돼. 1개를 할 때는 본번을 한다, 부분한다. 본번. 도시개발 사업이죠. 기존의 토지 깡그리 먹여 새로 줍니다. 새로 주는 거는 처음 주는 거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본번이다, 부분이다? 본번. 그래만 이해하면서 공부하면 돼요. 통과. 자, 그럼 이제 자, 지목으로 갑시다. 자, 이 지목은 있잖아요. 해마다 시험에 내거든. 그 해마다 시험에 내는데, 자, 올해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지목의 의의를 일단 줄 꺼놓고 공부합니다. 지목이란 토지에 죽었습니다. 주된 용도. 4번으로 옵니다. 지목 설정의 원칙입니다. 제목을 줄 것을 1필1목의 원칙. 2. 주지목 추정의 원칙. 3. 죽었지 마세요. 3. 답니다.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죽었습니다.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네, 그는 영속성의 원칙 이래 시험에 안 냅니다. 지목을 변경한다, 안 한다 이래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목의 구분 있죠. 자, 지목은 전에서 문을 여세요. 열고 셋째 줄에 끝에 주유소 용지에서 문을 닫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까지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거를 이제 배우러 가거든. 이리로 오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래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지목입니다. 그럼 요거 나오면 있잖아요. 이렇게 일단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목을 분류를 해요, 분류. 그럼 요거를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이걸 다시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이름이라는 게 있지, 이름. 토지에게도 이름이 있다, 이 말. 그럼 사람의 이름은 부모님이 정해주는 거거든. 토지의 이름은 국가가 정합니다. 그럼 국가가 정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은 그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가 뭐니, 용도. 그럼 용도라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에 다용도실 있다, 그 용도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앞에 차단에는 길 있죠. 이는 용도가 통로예요. 통행이에요, 통행. 그럼 지목을 뭘 한다? 도로. 통행으로 쓰는 거는 통행으로 쓰는 건 통로로 쓰는 건 도로로 하는 거라. 그럼 서울대학교는 배우는 곳이죠. 배우는 거를 뭐라고 그런다? 학교. 그럼 지목은 뭐다? 학교용지죠.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구로공단이 있다. 그러면 사용하는 용도가 뭡니까? 공장. 그러면 지목은 뭐다? 공장용지.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딱 한 글자를 딱 기억하세요. 지목을 분류할 때는 그 토지가 사용하는 뭐다? 용도. 그럼 요거는 이제 그러면 왜 분류를 했냐? 이거는 이제 법에는 이래 놓습니다. 왜 분류를 했냐면 보세요. 국가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세 부과를 위해서 그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했죠. 과세 부과. 결론은 세금입니다. 세금. 맞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우리 앞 건물의 세금하고 강원도 영월의 산의 세금하고 세금이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분류를 해놔야 돼요. 분류를. 오케이? 그럼 이제 키는 딱 한 가지만 가져갑니다. 분류 기준은 뭐다? 용도.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원칙이 있거든. 이거는 이제 이래 합시다. 1필1목은 건들 게 없어요. 제가 지목은 사람으로 치면 이름입니다. 이름이니까 하나 필지마다 이름은 몇 개? 한 개. 1필1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지목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가 있으면 종이 있다. 그럼 여러 개 있었을 때는 항상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더와이더 오. 자, 영속성은 이거는 있잖아요. 이런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 대상이냐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그건 이다 아니다? 아니. 그럼 만약에 논이 있어. 논의 지목은 답입니다. 근데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창고 몇 개 지었다고 해서 지목이 창고 용지로 바뀌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의 종류가 있거든. 이거는 올해 시험에 28회 시험에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28회 시험에. 오케이? 네, 그러면 지목의 종류는 28개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로 잠깐 한번 와보세요. 자, 이래 봅시다.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원이 있다, 임야가 있다, 염전이 있다, 묘지가 있다, 뭐 이런 지목들이 있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과수원이 있어요. 광천지가 있어요. 양의장이 있습니다. 사적지가 있습니다. 유원지가 있어요. 유원지가 있어요.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있어요. 잡종지가 있어요. 잡종지. 그럼 예를 들어서 철도 용지입니다. 수도 용지예요. 학교 용지예요. 공장 용지예요. 그러면 채용 용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창고 용지가 있다, 목장 용지가 있다, 종교 용지가 있다, 뭐 이런 게 있다 이 말. 그 다음에 이제 주유소 용지가 있다 이런 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목은 제가 알기 쉽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외자고, 2글자고, 3글자고, 4글자고, 5글자 이렇게 내놨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공부를 할 때는 글자를 보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주유소. 주유소 용지 그냥 기름 파는 데가 주유소 용지지. 뭐 공부하고 자시고 없잖아요. 맞죠? 이리 오세요. 여기 종교 용지죠. 그럼 교회 있잖아요. 교회. 사찰 있잖아요. 그게 무슨 용지다? 종교 용지. 목장은 그냥 먹고 목장이죠. 창고 있죠. 그냥 창고. 우리가 여주 이천 저런 데가 물류 창고 있다 없다 있지. 창고에는요. 체육용지 있죠. 잠실 체육관이 무슨 용지다? 체육용지. 잠실 운동장이 체육용지예요. 공장용지 말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학교용지? 없어. 상수도 가는 데가 수도용지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철도 가는 데가 무슨 용지다? 철도용지. 뭐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럼 여기 오세요. 주차장 있죠. 주차장 그냥 주차장이에요. 유원지 있죠. 놀이기구 있는 데가 뭐고? 유원지. 사적지는 문화재랑 문화재인데, 그러면 양의장은 고기 기르는 데가 무슨 장? 양의장. 그러면 과수원은 그냥 말 그대로 뭐다? 과수원이에요. 그럼 여기 오세요. 묘지 됐다 안 됐다? 되지. 염전 소금 만들어낸 데가 뭐고? 염전. 산이 뭐다? 임양. 공원 있죠? 그냥 공원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도로 됐다 안 됐다? 되지. 제방은 하천의 뚝이 제방이지. 됐죠? 하천은 뭐다? 하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한자는. 저는 밭이라 밭. 오케이? 답은 논이라 논. 우리나라 지목에 논하고 밭에 지목이 있다. 그럼 공부할 거 있다 없다? 없어. 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 주거 공간으로 생활하든 업무용 사무실로 생활하는 곳은 전부 다 뭐고? 대. 우리 대지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이래 되었어요. 근데 이제 좀 생소한 글자가 광천지는 좀 생소하죠. 이거는 땅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광천지라. 그럼 땅 속에서 솟아난다는 거는 법에는 이런 놈이다.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솟아나는 거, 용출되는 것은 무슨 지다? 광천지. 근데 우리나라는 석유는 생산이 안 되니까 온천 있죠? 온천의 지목이 뭐고? 광천지. 됐죠? 그 다음에 이 국어 유지거든. 그러니까 국어는 우리말로 말하면 농수로라, 농수로. 또랑이냐, 농수로, 또랑. 국어 요 유지 있죠? 유지는 물이 고여있는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를 말하는 거라. 유지는 물이 고여있는 곳, 물이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에요. 잡종지 있죠? 그럼 이제 이때는 이제 이래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목은 28개거든. 그 28개인데 일단 27개를 만들어내가 끼워 맞추고 그 27개 속에 안 속하는 게 있겠지. 그럼 몽땅 묶어서 무슨 일이다? 잡종지를. 오케이. 이 잡종지를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암기를 하는 겁니다. 암기. 그럼 한번 해봅시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목을 공부할 때는 제가 이런 말을 잘하죠. 우리가 배우는 법은 공법이다, 사법이다? 공법인 겁니다. 그럼 공법은 국가가 이거는 노란색이다 이러면 그냥 노란색인 거예요. 토 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기가 철도용지다. 그냥 철도용지입니다. 그 왜 철도용지인가? 그 토 달면 힘들어서 안 됩니다. 국가가 그냥 노란색이다 하면 그냥 노란색인 거예요. 오케이. 네. 공법을 공부할 때는 토 달면 힘들어져요. 아, 그러는가 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잡종지죠. 쓰레기 처리장하고 잡종지하고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되지. 아, 잡종지는 말 그대로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그럼 쓰레기 처리장하고 연결이 되지. 맞아요. 네. 그럼 비행장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죠? 네. 비행기 있어 보이죠? 비행장도 잡종지예요. 그럼 그거 외우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학원 있거든. 자동차 운전학원 있죠? 그것도 잡종지예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이는 국가가 비행장은 잡종지다. 자동차 운전학원은 잡종지다. 이러면 아, 그런가 보다. 외우는 거. 그래서 토 달면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갑니다. 그럼 올해 시험에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이제 78페이지로 갔습니다. 지금 가면은 올해 시험에는 이렇게 문제를 냈거든. 그러니까 다음 중 현행지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인 것은 아닌 것은 이걸 시험에 낸 거예요. 그렇게 딱 됐습니다. 그럼 이 지목은 꼭 자기가 있잖아요. 10번을 딱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10번을 읽어봅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이걸 이제 공부할 때 처음에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지목인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지목 이제 가장 답을 써놓고 이야기해 볼까요? 지목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춰야 지목이 되는 겁니다. 독립성을 못 갖추면 지목이 안 돼요. 그럼 이거를 출발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보세요. 우리나라는 일필일목입니다. 그 보세요.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몇 개? 한 개. 그런데 한 필지에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주지목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 요게 추종,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에요. 자, 그럼 제가 항상 예를 들 때 이거를 갖고 예를 들거든. 보세요. 글자를 봅니다. 안에, 밖에, 요 차이에요. 안에, 밖에,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교는 두말할 필요 없이 그냥 지목은 학교형지입니다. 학교는 전부 다 학교형지예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요 글자를 보세요. 안에 관악산이 있어요. 그럼 관악산의 지목은 임야라고 칩시다. 서울대학교 안에 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도로라고 해봅시다. 서울대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어요. 대라고 해봅시다. 서울대학교 안에 대운동장이 있습니다. 체육용지라고 해봅시다. 자, 보세요. 한 필지 안에 지목이 여러 개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한 개만 해야 되거든. 한 개만이 되니까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 그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안에. 그럼 이건 전부 다 무슨 용지다? 학교용지. 이해합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제 말 들어서 요 기숙사가 지목은 됩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 있으면 기숙사가 뭐고? 학교. 그러니까 학교 밖에 기숙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이 독립이다, 독립 아니다? 독립. 그럼 이건 독자적인 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창고 있죠. 학교 안에 창고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안에. 그럼 독립이다, 아니다? 안에. 그럼 이건 창고용지다, 학교용지다? 학교용. 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지목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성을 갖춰야 된다? 독립성.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앞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0페이지를 가겠습니다. 70페이지를 갑니다. 그런데 70페이지에 가면은 거기에 2번에 양입지가 나오거든. 양입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의를 가보죠. 의를 더 넷째 줄에 갑니다. 넷째 줄에. 이와 같이 자 이제 줄 것입니다.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일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 한다. 그래서 주된 용도 할 때 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오른쪽으로 가면 토지에 일필지로 획정된 종된 토지 찾았습니까? 종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항상 주종입니다. 종은 주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그런 그 밑에 오세요. 3번으로 내려갑니다. 양입지의 제한 이러거든. 이걸 1번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 보세요.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양입할 수 없다. 일어났죠. 그래가 오른쪽으로 올라가세요. 71페이지에 기억, 니은, 뒷것 3개 묶었어요. 자, 줄 것입니다. 과수원, 목장, 묘지. 그 3개를 알면 한 문제 맞춥니다. 과수원, 목장, 용지, 묘지. 됐죠? 그 다음에 2번에 줄 거 놓고 하겠어요. 10% 조각. 3번에 줄 거 놓고 하겠어요. 330제곱미터 조각. 330제곱미터 밑에다가 100평이라고 써요. 100평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을 때 이거 하나만 해봅시다. 하나만 해봅시다. 이게 학교 요 글자를 보세요. 안입니다. 그죠? 학교 안에 기숙사는 지목이 뭐다? 다시 학교 안에 있으니까 뭐다? 학교용지. 그러면 절 안에 사택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대다 종교용지다, 종교용지. 공장 안에 기숙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무슨 용지? 공장용지. 그러면 세 가지를 써놓고 해봅시다.
과수원이 있고 목장이 있고 묘지가 있거든. 그러면 공장 안에 사람 사는 집은 지목은 뭐다? 공장용지. 그러면 과수원 안에 사람 사는 집도 과수원용지가 돼야지. 맞다. 그러나 요 세 개 안에 사람 사는 집은 뭐다? 돼. 이랍니다. 그럼 다시 합니다. 목장 안에 사람 사는 집은 목장용지다 되다? 돼.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묘지다 되다? 돼. 그러면 이제 요 세 개는 독립성을 못 갖춰도 독자적인 지목이 된다. 그럼 요 세 개만 딱 외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시작. 과수원, 목장, 묘지.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요거 알면 한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걸로 갖고 풀면 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리로 오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양입지라고 나왔거든. 그래서 우리가 양자라고 생각하면 돼. 양자. 사람을 남의 집으로 보낼 수 있다. 이게 양자지, 양자. 오케이? 네. 근데 토지를 남의 땅으로 보낼 수 뭐다? 있다. 이게 무슨 지다? 양입지입니다. 그럼 칠판을 잠깐 놔보세요. 이게 논입니다. 논의 지목은 논답자를 써서 답입니다. 근데 이 안에 논두렁, 밭두렁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지목이 도로단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한 필지 안에 지목이 몇 개? 2개. 이래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한 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논이 주다, 도로가 주다, 노. 그럼 이게 무슨 용도? 주. 이거는 뭐다? 조. 그럼 종은 주에다가 포함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이거는 도로가 된다, 논이 된다, 노.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그럼 요 땅 있죠? 요 땅을 무슨 지라고 그런다? 양입지다 이 말이에요. 이해합니다? 네. 그럼 양입을 시키는데 안 시키는 게 3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까 과수원, 목장, 묘지 안에 사람 사는 집은 양입한다 안 한다? 안 한. 그럼 그 3개를 외우고 그 다음에 요리 오세요. 요게 면적이 이제 3가지를 제가 했죠. 대는 양입한다 안 한다? 안 한. 요 대는 아까 몇 개? 3개. 자, 시작. 과수원, 목장, 묘지. 그 다음에 10%를 초과하면 양입이 안 돼.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양입이 안 돼. 그럼 양입이 안 된다는 거는 분할해가 독자적인 지목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그럼 요래 되어졌죠? 요래 되어졌다면 여기에 면적이 3000제곱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3000제곱. 그러면 여기에 300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럼 3000에 300은 10%죠. 10%를 초과했다, 안 했다? 안 해? 그럼 이거는 양입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331은 10%를 초과했다, 초과 안 했다? 초과. 그럼 이 양입할 수 없어요. 그럼 이거는 분할해가 독자적인 지목을 줘야 돼요.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정답입니다. 종된 토지가 주된 토지의 10%를 초과하면 양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30은 우리말로 말하면 100평이거든. 100평을 초과하면 양입할 수 없다. 이 말. 여러분들 100평 정도 되면 면적이 크다라고 보는 거라. 그럼 분할해가 독자적인 하나의 지목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여기가 4000제곱입니다. 오케이? 여기가 350제곱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4000에 350은 10%는 초과했다, 안 했다? 안 했지. 그러나 330은 초과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양입할 수 있다, 없다. 3개 중에 한 개만 해당하면 양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제일 위에 게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시작. 과수원, 목장, 묘지. 그거는 양입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됐죠? 우와, 잘했습니다. 그럼 이제 뒷장으로 넘겨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78페이지에 지목이 전 이렇게가 나오거든. 그 요거는 다음 주에 여러분 지금 여기 그 다음 주에 이거를 배우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를 집에 가서 10번만 읽어보세요. 10번 읽어보세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합니다.